양해를 해주셔서 뒷부분에 떼주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나만의 스타일 연구 이론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체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콘텐츠로 제안하는 패션 플랫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류가 생겨서 일단 이 발표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왜 한국이랑 똑같은 스타일링을 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탐색 과정에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무신사를 예를 들자면 무신사에 들어와서 추천 상품을 보고 연구 상품을 보고 세일 상품을 보는 등 소비관을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자료를 탐색해 본 결과 구매까지의 소요기간이 평균 3.4일 걸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시한 문제는 너무 많은 스타일 정보가 있다는 점과 우아한 스타일 기준, 그리고 반복된 실패 경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솔루션은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통해 사용자에게 어울리는 패션 상품과 스타일을 추천하는 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먼저 해드리자면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 추천이 이루어진 다음 개인화된 스타일 콘텐츠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실제 저희가 배포한 체험 서비스인데 사용자에게 체험 데이터를 받아서 체험을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명 과정에서 저희가 그 답변마다 입력값을 받고 이 둘을 분석을 해서 결과값이 체험 타입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구분된 체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스타일링 콘텐츠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코र्스처럼 저희가 이 체험 데이터 기반으로 상품 리스트를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차별점 하나인 스타일링 콘텐츠는 먼저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체험 정보를 입력을 하고 추천받고 싶은 아이템과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스타일링에 대한 사실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체험 데이터 기반으로 추천 요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추천 스타일링과 이유를 기반으로 패션 제품을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저희가 소비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왜 이 스타일링을 제안을 하는지 체험 기반에서 이유를 제시를 하고 3가지에서 5가지를 제안을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체험 데이터를 통해 스타일링 콘텐츠를 제시하고 패션 아이템 구매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켓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체 데이터와 서칭 자료 기반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여성 타겟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150만 명의 검색 고객이 있음을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 체형별 검색을 봤을 때 체형 관련 키워드가 검색량이 타겟 고객의 6% 이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체형을 분류를 했을 때 체형 관련 콘텐츠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체형에 따른 스타일링에 대한 니즈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경쟁사들을 여러 가지 분류를 했는데 먼저 지그대그 에이블리 무신사 같은 경우도 체형 정보를 입력하기 용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실제 사이즈를 기준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정말 내 몸에 딱 맞는 사이즈인지만을 알 수 있고 또 콘텐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한 사람을 위한 기술화된 콘텐츠가 아니라 대중적인 어떤 상품 기반의 콘텐츠만 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더 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엠베이 대상으로 한 800명에서 1000명 대상으로 고객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이 고객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판매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최소 시장이 2억 5,38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직접
스타일 방식으로 컨텐츠를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아직 컨텐츠 스타일링에 대한 그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 정말 이 체험 기반으로 이 제품이 팔리는지에 대한 테스트는 아직 못한 상태고 6월 말에서 7월 초 지금 판매 테스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 월 매출이 3천만 원이고 입단가를 8만 원을 잡은 뒤에 비용 계산을 해봤을 때 마진율이 30%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구축한 저희가 판매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체험 기반의 어떤 코딩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 그리고 콘텐츠를 통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판단을 해서 로칭을 할 때 입점하는 고객들에게 이 해당 데이터를 이용을 한 뒤 체험 기준에만 맞으면 공정하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앱을 입점을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체험부터 서비스를 배포를 했었는데요. 3일 동안 정말 5만 원 정도 안 되는 마진으로 콘텐츠를 배포 마케팅을 했을 때 800명이 참여를 했고 70% 정도가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맞춤형 매거진 배포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하루 동안 진행한 테스트였는데 300명 중 50%가 완료를 했고 해당 콘텐츠를 그 사용자에게 맞게 제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일회성인 콘텐츠다 보니까 사용자 피드백이 돌지 않아서 저희가 해당 피드백 순환이 돌 수 있는 웹페이지를 개발을 마친 상태고 아직은 이 부분도 반영이 안 되는데요.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별 판매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체험별 판매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상세 페이지 데이터를 체험 타입과 패션 상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저와 또 다른 팀원은 실제 쇼핑몰 경험이 이전되는 팀원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쇼핑몰과 데이터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고 우리 정인수 팀원과 이진 팀원은 각각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을 하고 있으며 지금 빠르게 개발을 진행 중인 예정 런칭 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피코라는 서비스가 조금 유사하게 좀 사업을 했었어요. 거기에 좀 스타일리스트로 참여를 해서 고객들한테 설문을 받고 그리고 브랜드를 입점을 해가지고 맞춤 옷들을 집까지 배송도 해주고 반품도 무료하는 그런 서비스에 활동했었는데, 근데 좀 문제점이 고객들이 나의 체형에 맞는 것을 배송 받거나 추천해주는 건 좋은데 그 고객들이 정말로 그걸 사는지 이게 나중에 결국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쇼핑몰의 특성상 일주일이나 15일 이내에는 반품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이런 반품률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반품률도 사실 저희가 자문을 받았을 때 정말 체형에 따른 코디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반품률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그런 자문을 받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콘텐츠를 진행을 해보면서 정말 이 체형에 따른 코디가 정말 판매가 많이 되는지 사용자가 얼마만큼 만족을 하는지가 우선적으로 판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체험 분석 서비스를 배포해서 바로 고객들한테 피드백을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부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들려요. 근데 우리 회사가 가진 체형에 따른 코디 이게 보면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우리 회사가 가진 우리 팀이 차별적인 경쟁력이 있다라는 뭐로 알고 계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접점을 늘리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방식이 콘텐츠를 통해서
장점을 지적하고 단점을 보완해주는 걸 하고, 두 번째는 이 구매 과정에서 제가 매거진처럼 컨텐츠를 제안하는 개인적인 컨텐츠로 제안을 하는 것이 저희 두 번째 핵심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다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직접 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그러니까 제공 문제에 대한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어떤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와 다른 팀원이 2학년과랑 수능과랑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의 소비자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저희가 주문을 받으면 그 후에 그 거래처에다가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라서 그 대량으로 어떤 재고 부담을 가질 일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물론 한편으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 체형에 따른 이제 코디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 체형이 단위가 어떻게 분화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달라지고, 뭐 예를 들어 체형이 수치적으로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벤슨으로 상품이 나오는 거, 좀 이런 관계들이 어떤 차별화를 가지는지 조금 퀘스천이거든요. 그냥 대표님의 경력과 스타일링으로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 과학적 근거를 통해 해주시는 건지, 이런 게 있어야지 데이터를 모으시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아까 발표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사 같은 경우는 목둘레라던가 바지 기장이라던가 이런 실제 사이즈 기준으로 어떤 체형과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S 사이즈를 입어야 되는지 M 사이즈를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는 실제 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체형 기준이 아니라 실제 골격 진단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정보의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해서 이론적으로 이 체형에 맞는 어떤 코디 스타일을 제안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추후에 제가 발전된다면 이 타입을 조금 더 세분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 체형을 뭐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눈다는 게 얼마나 좀 세 가지 타입을 나누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 현실적인 기준이랑 세 가지 타입을 나누고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